안녕하세요. 2020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서류 통과자에 대한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난 분들 중에 이제 떨어진 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코칭을 좀 해드리면서 왜 떨어졌을까? 이제 그런 원인을 좀 이제 파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들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 부족. 다른 말로는 허들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를 보시면 혁신성 있는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혁신성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지원 사업의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이 기존에 성공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제 맥주라고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과 거의 동일한 UI와 프로세스고 서비스인데, 자 그러면 과연 이걸 혁신성 있게 볼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마다 다를 거예요. 다른데 혁신성이라는 부분도 관계되고 또 차별성이라는 부분도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비슷한 맥락의 얘기로 허들이 낮다. 즉, 아니, 이 서비스는 보니까 맘만 먹으면 금방 따라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들도 기술적인 진입장벽 또는 서비스적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혁신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성이 부족하다, 차별성이 부족하다, 허들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창출 내용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세 번째 장일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그러니까 1. 개발 동기, 목적, 다음에 제품 사업화,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성과 창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진입과 성과 창출, 제가 다른 말로는 마케팅 세일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자주 떨어진 분들이 뭐라고 이제 심사평이 나오냐면은 세부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언급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심사평을 뒤에 보니까. 성과 창출 전략이잖아요. 그럼 먼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과 지표가 나와야죠. 만약에 하드웨어를 판매한다 그러면 판매 대수겠죠. 앱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운로드 수겠죠. 만약에 이커머스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판매되는 상품의 금액,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측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가, 대당 얼마에 팔 건지, 10개를 사면 더 싸게 주는지, 중개 서비스라고 하면 수수료는 몇 프로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실제 5천만 원이 들어가도 이게 어떻게 수익을 내지? 라는 면에서 의아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 목표, 예를 들면 이제 판매가가 있으면 연 단위로 판매 대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2020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2021년에 100대 팔았다. 2022년에 500대 팔았다. 2023년에 1000대 팔았다. 그러면 대수 곱하기 판매가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예상되는 매출 추이,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매우 좋겠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를 하려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백종원 쌤, 가끔 식당에 코칭하러 갈 때 메뉴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메뉴를 줄이고 오히려 하나라도 메뉴를 좀 맛있게 입소문 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죠. 사업계획서가 시작하는 제목에서 이미 한 2개, 3개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이 볼 때 2개가 연관성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2개 다 하는 게 맞나? 또 한 가지는 과연 예비 창업자가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겠죠. 작년에 한 4가지를 한다는 대표님 오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4가지 많습니다. 좀 최소한 줄여보십시오 해가지고 2가지를 넣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분 떨어지셨습니다. 심사평을 봤는데 2가지도 많다고 온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배달의 민족이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가 된다. 근데 이런 방향성. 우버라고 하면은 안심할 수 있는 운전자들을 모아서 투입한다. 이런 부분들. 이런 핵심적인 서비스를 집중하고 이것을 잘하겠다는 그런 식의 좀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4번째인데요. 4번째는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플랫폼, O2O 다 비슷비슷한 거라고 봤을 때 지금 계속 얘기했던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그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그걸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개발은 실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개발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사업화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즉, 사업화는 뭐냐면 실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개발 이외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일까요? DB죠, DB. 앱만 오픈하면 뭐합니까? 그죠? 주문할 식당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들, 뭐 한식, 양식이든 그런 DB들이 필요하죠. 그 사실은 여러분들 그 전설같이 들리는 얘기지만 인터넷 나오잖아요. 처음 배달의 민족이 시작할 때 전단지를 주어서 입력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2010년도에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역인가에서 전국에 있는 상가지 사업자들을 모아서 사업 설명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앱도 개발하고 웹사이트 잘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는 그 안에서 돌아갈 데이터베이스,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계속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으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아니 이 사업은 앱만 개발하면 뭐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DB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대표자 그리고 팀의 전문성 어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사업은 그렇잖아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무엇을 할 거다. 어떻게 잘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뭐죠? 누가 한다.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결국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고 사업 주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업 주체가 사실은 중요하죠. 아무리 사업 계획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업 주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대표자나 팀의 전문성이 어필이 잘 될 필요가 있죠. 잘 된다는 의미는 해당 그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배달의 민족 예를 들면 일단은 개발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은 전국에 있는 식당 DB들 확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B2C잖아요. 이게 소위 말한 이제 그 투사이드 마켓이죠. 양쪽에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B2C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마케팅도 잘하는 분이 와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앱 개발자, 그 상가지 이런 식당 DB 모으는 사람, 그다음에 B2C 고객 모으는 마케터 이런 3명 정도는 이 팀에 딱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분들이 실제 어떤 활동들을 해왔다. 이런 걸 좀 이제 자세히 어필하면 좋은 거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지를 넣어서 실제 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면 앱 개발자다. 앱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가 앞에 개발했던 앱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더 느낌이 오겠죠. 만약에 마케터다. 그러면 마케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도 좋겠고요. 대표자 팀의 전문성을 좀 더 과감하게 어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맨 뒤에 대표자라고 해서 작게 나오지만 한편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니까. 대표자 중에 이제 경력이 많은 분이 계세요. 이제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좋게 말하면 뭐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영업도 해봤고 마케팅도 해봤고 개발자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상당히 다양한 걸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질문이 오죠. 이걸 다 쓰는 게 좋겠나?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아까 했던 맥락이죠. 즉 이번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그 정말 핵심 그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자가 관련 경험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라는 것만 어필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게 과연 어필하는 게 과연 베스트할지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2가지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번에 제안하는 사업에 필요한 역할, 그 부분을 잘 해왔다. 이런 걸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빨리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사실 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먼저 빨리 실패한 거죠. 오늘 떨어진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대신 반드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보니까 기관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하셨어요. 특히 예비창업 패키지는 떨어지면은 떨어진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심사평을 친절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확인하셔가지고 심사평을 보시고 왜 떨어졌는지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제 그 객관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이메일을 주시고 한번 전문가의 뭐 저뿐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진단을 받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